저게 올랐으면 저랬을까? 근데 그 처음에 산 사람들은 그럼 왜 샀을까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올라갔으면 조용히 있을 거를 떨어지니까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네. 거설사들이 지 무덤을 판 거죠. 잘 팔릴 때는 이런 문구를 절대 안 넣었죠. 시장 상황이 확 변해요. 변하니까 안 팔리죠. 네.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해하네. 이 분양가가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드네.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전략으로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될 게 시장 상황이 변했구나.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최근에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할인 분양한 아파트의 시행사가 기존 분양자들에게 차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꽤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할인 분양에 대한 말들은 좀 많았었잖아요, 소장님.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할인 분양한 주민들을 못 들어오게 기존 분양자들이 뭐 바리케이트를 치기도 하고, 또 어제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이렇게 플래카드 못 들어오게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기존 분양자들과의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차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는 궁금한 게 소장님, 네. 왜 할인 분양을 할까? 기존에 너무 높게 분양가를 잡은 건가? 아니면 또 시행사가 굳이 할인 분양 안 하고 그냥 쭉 끌고 가다가 어떻게든 완판을 좀 시켜보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할인 분양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제 네. 제가 그 할인 분양하는 거 판매하는 분양 직원으로 네.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죠. 그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그 전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안 팔렸고, 그 할인 분양을 갑자기 뭐 30% 40% 하는 게 아니고요. 네, 5% 할인했다가 안 팔리고 10% 할인했다가 안 팔리고.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서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30% 40%까지 오는 거예요. 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또 팔리는 상황이 오죠. 네. 너무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할인 분양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네. 저렇게 할인 분양할 거면 내가 할인 분양된 가격으로 사지, 내가 지금 미리 샀겠냐? 네, 따지고 들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심경적으로는 이해는 가긴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네. 또 다른 게, 네. 저게 올랐으면 저랬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문제를 이게 입장차가 다양하게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오른 사람들은 조용하죠. 그렇죠. 네. 네. 어떤 게 공평하고 어떤 게 공정한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면 분양자들이 결과적으로 받아야 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냥 듭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죠. 오를 때는 가만히 있고 떨어지면 내놓으라 그러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오를 때는 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오르면은 나중에 분양받는 사람한테 더 돈 받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럼 분양가는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건데 왜 시장이 떨어진다고 좀 사람들이 안 사니까 할인 분양을 하냐. 분양가는 기존에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가는 정해진 대로 가는데 오르는 거는요, 나중에 분양하는 게 없어요. 다 팔린 팔리니까, 거죠. 네. 다 팔려서 없는 거고. 그건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오르는 거고. 네. 다 팔리다가 안 팔리니까. 근데 그 처음에 산 사람들은 그럼 왜 샀을까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올라갔으면 조용히 있을 거를 떨어지니까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 집을 샀어요. 네. 네. 그래서 올라가니까 네. 조용히 있다가 떨어지고.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네. 야, 너 떨어졌으니까 돈 내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절로 가! 이렇게. 네. 사실 이제 그런 분양가라는 게 우리나라는 시세 차익용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책임은 그 분양자가 사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르면 올라서 좋은 거고 떨어지면 이렇게 받는 것도 떨어지는구나. 그래야 조심도 하죠. 맞아요.
사실은 투자 판단의 몫은 늘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꽤 좀 신선한 부분이긴 해요. 기분양자들에게도 차익을 돌려줘라. 네. 이건 좀 생각지도 못한 판결이 아닐까 싶은데 그 계약서에요. 소장님 네, 이런 게 네. 적혀 있었다고 해요. 분양가격 조건 변경 시 모집공고상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된 분양가격 조건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런 특약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할 때 네.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인가요?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 단지는 이런 걸 또 넣었네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설사들이 예. 지 무덤을 판 거죠. 굳이 이런? 왜 그랬대?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제목만 보고 할인 분양하니까 이거를 기분양자한테 돌려줘라. 네. 지금 이것만 지금 뭔가 이슈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약관에 네. 지네가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줘야지 당연히. 그렇죠. 난 뭔가 새로운 게 있나 했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판결은 냉정하게 보면 지무덤을 판 건설사가 네 역할을 제대로 해라. 약속을 제대로 지켜라. 이거를 이행하라. 이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특약이 없었으면 사실 이렇게 차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봐도 저는 이 판사가 시장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판사는 정말 근거에 있는 그대로 판결을 한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거에 입각을 해서 판결을 내린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요 일반적인 이런 특약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워낙 또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해보셨고 그러면 이제 기존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계약서에 그 특약이 쓰여 있는 거를 봤을 텐데 왠지 이런 특약이 쓰여 있으면은 왜 이런 걸 왜 써놨지? 이거 완판이 될 단지가 아닌가? 굳이 왜 이런 걸 써놨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기존 분양자들이? 이게 그런 조건을 달면요 판매가 조금 더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 불안하면 내가 떨어지면 내가 보존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 안심하고 사면 돼. 대신에 올라가면 네 거야. 안 할 사람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판매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폭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 시장 상황이 좋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좀 기존 분양자들을 안심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게 될 테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시행사에서는 하나의 이 판매 전략으로 사용한 건데 이게 또 본인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게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앞으로 이런 특약이 없는 한은 이렇게 차익을 돌려주는 일은 발생하기 힘들 거다라는 의견에는 이제 변함이 없으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을 기하는 판사라면 그런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 시장이라는 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를 때는 오르는 차익은 분양자가 먹고 떨어질 때는 건설사한테 손해를 내놔. 그러면 이건 불공정한 거죠. 사실 이런 판결을 내리던 그동안에 사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이제 이례적인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와 봤더니 실제로 그게 아니고 계약서의 약정란에 어떤 조건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조건 변경된 금액으로 되돌려주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하라 이런 판결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떨어지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양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항상 주의를 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단지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분양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내가 이걸 다 완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행사에서 굳이 이런 특약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특약을 보면은 이거를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구나라는 안심을 하기보다는 굳이 이런 특약을 넣어서까지 판매를 하고 싶을까라고 한 번 더 의심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신 게 네. 건설사들이 네. 이런 특약을 넣는 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 그게 시장 상황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하기 전까지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잘 팔릴 때는 이런 문구를 절대 안 넣죠. 안 넣다가 시장 상황이 확 변해요. 변하니까 안 팔리죠. 네.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해하네. 이 분양가가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드네.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가 자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구를 넣어버리자. 네.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될 게 시장 상황이 변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양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사연을 잘 챙겨 보셔야겠네요. 실제로 분양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보전해주는 약정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한참 이제 수익형 상품들 같은 경우는 임대 보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대 보장이요? 네.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임대 보장이라는 특약을 건 현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네. 보통 이제 수익형 상품은 분양을 받아서 내가 들어갈 게 아니고 임대를 놓잖아요. 맞아요. 임대. 그리고 그 임대가 이제 맞춰진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그렇죠. 그 상품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좀 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공급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임차인들이 들어올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시기가 이제 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분양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그럼 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지? 라고 고민하다가 그렇지. 임대 보장을. 임대 보장이 뭐냐면 임대가 안 맞춰줘도 그 임대 보장한 금액의 월세를 준다고요? 주는 거죠. 너무 솔깃한데요? 그렇죠. 솔깃하죠. 지금 갈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솔깃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대 보장 상품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됐냐? 별로 잘 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왜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1000세대의 오피스텔이 있어요. 분양을 다 됐고 임대를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개개인별로 임대를 맞추죠. 임대를 맞추고 있는데 한 950세대 정도가 그냥 임대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50세대가 정도가 남았어. 네. 그래가지고 50세대가 맞추다 못 맞췄으니까 힘드니까 안 맞춰지네. 그래서 임대 보장 해줘라. 그러면 건설사들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주죠. 해줘요. 해줍니다. 네.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소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분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1000세대가 다 공실이 났어요. 그러면 임대 보장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은데. 해줍니다. 1000세대도요? 네, 해줍니다. 다 해주나요? 네, 해주는데 분명히 편법을 씁니다. 결국엔 건설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판매를 했잖아요. 네. 근데 판매를 다 하고 나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 세대가 100% 공실이 날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었으면 임대 보장 상품을 절대 안 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이 나니까. 그렇죠. 확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이 상황을 예상치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핑계를 대서 중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용으로 좀 말씀드릴게. 이런 약정이 나중에 변할 수도 있지만 이 약정의 주체의 진위 여부를 가려서 안 해주는 경우들이 진짜 많았어요. 약정의 주체가 누구냐를 따진다고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 네. 자, 우리는 분양 받을 때 판매 사원이 임대 보장 해줍니다. 딱 믿었죠. 그래서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분양 계약서에 임대 보장 상품이 써 있는 경우는 단 한 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대부분은 네. 다른 별지를 첨부해요. 별지를 만들어요. 네. 임대 보장서 이렇게 해가지고 별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체, 이 보장의 이제 일종의 채무자 주체를 보면 이름이 뭔가 생소한 듯하면서도 그럴 듯하면서도 근데 정확히 그 건설사나 시행사 명칭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요? 네.
대부분이. 와, 이거 진짜 교묘한 방법이네요. 그렇게 해서 안심시키고 팔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짜 이제 임대 보장을 해줘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줘라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주체들이 나와서 책임자들이 나와. 우리가 해준 적이 없다. 우리 이름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들이밀면 이거 우리 아닌데? 우리 아니야. 네,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 와, 진짜 이 특약 한 줄, 그 이름 한 줄 하나하나 정말 한자 한자 꼼꼼하게 봐야 되네요, 계약서는. 네, 일단 그래서 가장 이제 그런 특약사항이 네. 신뢰할 만한 건 뭐냐면 분양 계약서에 들어가야 돼요. 아, 별지 첨부는 위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별지 첨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분양 계약서에서는 보통 이제 도장을 인감 도장을 빵빵빵 3개가 찍히거든요. 3개가 찍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시행사, 시행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사, 그 다음에 신탁사 이렇게 이제 도장이 인감 도장이 찍혀요. 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 적어도 이 주체가 또 동일하게 그래가지고 그 인감 도장이 찍혀야 그나마 신뢰할 수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100% 신뢰는 사실 힘들 수 있어요. 네. 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또 만들어내는지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앞으로 어떤 분양을 받을 때 아, 정말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기분양자들에게도 이 할인 분양을 나중에 했으면 차익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소장님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이것은 이 단지 계약서에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이지 이런 특약이 없다면 사실 이렇게 할인 분양을 했다고 차익을 지급하는 경우는 뭐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